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정우성 씨에 대한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정우성 씨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우성 씨에 대한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보수 우파 쪽에서도 정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좌파 진보 쪽에서도 정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진보 좌파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정호성 씨를 옹호할 수밖에 없겠죠.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측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정우성 본인 스스로가 좌파 코스프레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좌파 특유의 자기 사람은 잘 지켜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옹호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좌파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뭡니까? 가족 해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강화가 됐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라고 봅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겪게 되는 최초의 사회와 가정. 그래서 작은 어떤 국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 가족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사회와 가정을 뭐 배워 나가는 것이고,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세상의 중심이 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이제 뭐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족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들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을 뭐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올가매는, 자유를 올가매는, 개인성과 어떤 개별성 같은 거를 갖다가 올가매고 뭔가 파괴하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이데올로기의 첫 시작은 가족 해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쟤네들이 부르는 거. 근데 이건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가족인 것인데, 쟤네들이 얘기하는 전통적 가족은 뭐예요? 엄마 아빠 있고 자식 있는 거. 이거를 얘네들은 전통적인 가족이고 해체시켜야 되는 가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굳이 엄마 아빠만이 가족이 돼야 돼? 엄마가 있어도 되는 것이고 아빠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 자체가 이제 좌파적인 이데올로기의 가족에 대한 관점이죠, 그렇죠? 요런 맥락에서 이제 그 정우성 같은 케이스는 가족을 만들지 않고, 좌파가 딱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상이긴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요. 옛날에 이제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실존주의 철학가 시몽드 보부아르랑 이제 결혼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결혼하지 않고 계약 결혼 같이 했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으로 막 결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약 결혼 같은 걸 했었는데, 그런 맥락처럼 정우성 씨 같은 경우 나 결혼 안 하고 애만 그냥 낳을래. 애도 뭐 안 낳겠다라고 했지만 뭐 애가 그냥 낳았으니까 그거를 그냥 뭐 돈으로만 책임을 질래. 요런 식의 이제 가족의 모습이 좌파들이 좋아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쭉 말씀을 드렸으면은 반대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정우성에 대해 가지고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정우성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우성의 평상시의 정치적인 발언을 생각해도 당연히 정우성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좌우 상관없이 모든 쪽에서 지금 정우성이가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파 쪽에서는 그럼 누가 도대체 정우성에 대해서 옹호를 했다라는 것이냐? 그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나경원 의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정유라 씨가 이번에 또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국민의힘 남의 사생활 걱정할 때냐? 사생활이 아니라 사생활을 걱정할 때냐, 이렇게 이제 일침을 날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보니까 본인 의견이면 이게 뭐 나경원 본인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정신 좀 차리셔야 되고, 아랫사람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아랫사람 잘라내야 된다. 이게 도대체가 가족을 중요시하고 전통에 예민한 보수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요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을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정유라 씨가 직접,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애가 셋이죠, 그렇죠? 정유라 씨가 직접 나경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이다. 법률안을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율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등록 동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등록 동거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두 사람도 법률적으로 뭔가 보호를 받게끔 만들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정유라 씨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수파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동거를 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막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동거하면서 사는 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 누가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막 도덕적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거를 마치 정상적인 상태, 그것이 마치 법률적으로 올바른 상태인 것처럼 법제화를 시킨다라는 거랑 비난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등록 동건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해요. 프랑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걔네들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했었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떤 식으로 해체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유럽 국가들, 뭐 네덜란드가 됐거나 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엉망진창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남녀가 막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고, 무슨 뭐 목욕탕 같은 데 가서도 뭐 자기가 이제 그 남자인데 나 여자인데 오늘부터 이러면 뭐 어떻게 막 할 수도 없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전 세계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옳다라 그럴 수 있습니까? 미국이 하고 뭐 유럽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따라해야 되는 겁니까? 왜 도대체 프랑스가 그런 거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도입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나경원이 지금 출생률을 높이고 결혼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동거 자체를 뭔가 법제화시키는 이런 식의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보수 쪽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경원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요즘은 동거하고 난 뒤에 혼인신고라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원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좌파가 하는 거죠.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좌파가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해도 우파 쪽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정유라 씨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등록 동거원이 도입되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차라리 국회의원 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여가부를 공중분해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육아 출산 지원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꼬집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최대한 뭔가 법적으로 뭐 지원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좀 낳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뭔가 그렇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결혼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도 모자랄 판인데 동거 자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등록 동거원 제도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사실상 정우성에 대해 가지고 옹호 발언했던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차관을 했었던 김희경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혼외자, 혼중자 이런 식의 용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족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외자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하는 게 가족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혼외자를 없애자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을 해체시키자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래서 얘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전통적인 혼인, 법률적인 혼인을 강화하고 가족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안과 바깥의 출생을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구시대의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혼인 없애자라는 것이고 법률적인 혼인 없애자라는 겁니다. 가족 내 질서 없애자. 아빠랑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위계 구조 자체가 아이한테 뭔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이한테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자체를 해체시켜야 된다. 이게 맨날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김희경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냐? 정상 상태, 우리가 얘기해왔던 정상 상태,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정상 상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 혼중자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이자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쟤네들은 비정상적인 거라고 보고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경이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은 성별 구별을 하지 않는다. 성별 구별 없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성별 구별 없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무슨 놈의 가족입니까?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또 차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뭐 제3의 성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3자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우성이라고 하는 이 이슈 자체가 그냥 단순히 정우성의 사생활 이런 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에 이게 유명 인사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얘기가 좌파 쪽에서 진보 쪽에서 김의겸 같은 이상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 우파 쪽에서 등록 동거원이라고 하는 거, 김의겸이가 지금 프랑스의 등록 동거원은 성별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떠받들고 있는 그 등록 동거원에 대해 가지고 보수 우파 쪽에서 그 얘기가 정우성을 빌미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정우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맥락을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나 그냥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맥락을 알고서 명확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